그렇다는 얘기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다지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유용한 이런 군사 방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So there is not. 그러니까 실제 군사적으로 걱정할 만한 공격 상황에서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이게 이제 군사적 방어 능력 측면에서 부족한 무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That's a very complex question because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동기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홍보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마도 이 중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증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떤 그 중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다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다가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는 가장 명백하게 나온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요. 요격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의 레이더는 이론상으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는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도에 대해서 상당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그 국가 미사일 시스템에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원칙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이러한 그런 그 중국에 대한 그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의 일환으로서 사드가 이렇게 미국 측에서 미루고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조금 그래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Only last month there was a very important statement. 바로 지난달에 그 CIA의 그 오바마 정부에서 CIA의 그 수장이었던 그 마이클 헤이든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사드를 갖다가 배치하는 목적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에게 너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목적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인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드를 갖다 배치하려고는 인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don't feel comfortable speaking about 사실 남한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냐 그 전적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국민으로서 저는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클 헤이든이 한 말은요. 사실상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장시간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실제로 미국이 그럼 사드 배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도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거는 한국의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걸 왜 하려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속이면서 이용하려고 드는 건 동맹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미국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고 차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국인으로서 분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을 10월에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관련해서 한국의 뭐 정보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신 것 같은데 그분들 그 한국의 관계자들이 미국이 사드를 왜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그 군사적인 어떤 효용성이나 또는 전략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Well, what I found
speaking with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사실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정말 많이 알고들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런 거를 못 받았다라는 거를 갖다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정보를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사드 레이더가 이제 취합한 정보들이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드라는 시스템은 이것이 아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종이에만 이렇게 그림 그릴 그 단계부터도 이미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데이터가 오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국민, 정부들은 다 그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 사드 시스템이 미국 본토 방어용인 미국 MD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그런 역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까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미국이 숨겼던 혹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숨겼던 했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 되는데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시스템의 일환이 확실히 한 거죠. It has to be.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미국의 자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정보를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만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겠군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마도 이제 두 가지 경우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정치계라는 데가 원래 좀 이제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측에서 근데 거짓말을 했거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짐작을 하자면 양쪽이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딱 두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드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를 한국의 땅을 빌려서 설치한 건데 그런데 그런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인의 입장으로서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는 배치를 분명히 원했고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근데 남한에서는 이게 우리가 과연 해야 되냐 안 하는 데서 우려가 많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럼 우리가 돈을 낼게 이렇게 돼서 그럼 한국이 그럼 할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쭉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또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하는 이유인 거는 알겠는데 이 중에 또다시 이제 그 군수업체의 이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로키드 마틴사의 이권도 그런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의 이권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참 알기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문제는 이런 그 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건드리기 어려운 성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 과학적인 데이터가 돈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반생산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 내에서
입장에서 이걸 계속 왜 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관료와 그다음에 군수업체 사이에서 어떤 유착이나 문제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로 계셨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한국 정부가 본인에게 사적으로 조언을 구한다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라고 할 것인지 순전히 이제 개인적 차원의 의견 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사실은 한국의 그 정치계, 외무부, 국방부 여러 사람들과 긴 토의를 여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늘 분명한 게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미국 사람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기술적인 사드의 성능에 대해선 이거 굉장히 최소한이다,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늘 말씀을 드려왔고 이것이 물론 결정에서 사드의 군사적인 능력, 방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이미 놀라운 수준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릴 만큼 이미 똑똑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이 사드가 군사적인 능력 면에서 별거 없다라는 거 알고 있고 중국도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분노하는 것은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약속. 미국의 그 영토 방어 미사일 시스템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갖다가 사실상 어긴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이제 중국 측에서 봤을 때 군사적인 위협보다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인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냥 기술적으로 사드의 군사적인 위협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 굉장히 큰 약속을 어기고 중국 본부에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와 남한 정부를 갖다가 상대로 모두 다 미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정세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1년 이내에 있으신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초청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되시면 연락을 꼭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지금 한국의 민주정부의 행운을 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hank you. Bye bye. 네. 포스텔 교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드의 무기로서의 가치는 박근혜 정부가 광고했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사드는 탄생부터 미국의 본토 방어용 MD 무기로 개발된 거다. 한마디로 사드에 관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사드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알아가 보겠습니다. 통역엔 동시통역사 홍현우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클 헤이든이 한 말은요. 사실상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장시간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실제로 미국이 그럼 사드 배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예.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도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거는
한국의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걸 왜 하려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CIA의 그 수장이었던 그 마이클 헤이든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사드를 갖다가 배치하는 목적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에게 너 조심해라고 경고하는 목적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인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드를 갖다 배치하려고는 인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don't feel comfortable speaking about 사실 남한 정부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냐 그 전적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국민으로서 저는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다지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유용한 이런 군사 방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So there is none. 그러니까 실제 군사적으로 걱정할 만한 공격 상황에서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이게 이제 군사적 방어 능력 측면에서 부족한 무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That's a very complex question because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동기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홍보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마도 이 중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증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떤 그 중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을 갖다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다가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는 가장 명백하게 나온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요. 요격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의 레이더는 이론상으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는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도에 대해서 상당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그 국가 미사일 시스템에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원칙상으로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현실에서는요. 이러한 그런 중국에 대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의 일환으로서 사드가 이렇게 미국 측에서 미루고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조금 그래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그 CIA의 오바마 행정부에서